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가스라이팅 해드리는 부분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리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반영이 되어 있다. 금리가 워낙 높다. 사실 워낙 높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이미 제로 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5%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제발 연준아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좀 인하해주면 안 되겠니? 인하해 줄 거지? 이런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거는 증시의 호재가 아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연준은 지금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준에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악재가 터짐으로써 연준이 아이고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마냥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지금 금리 너무 높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해줘라고 조르고 있지만 정말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가 강행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증시를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그 투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앞서서 3월 말경에 그리고 4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미국의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어서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남녀 관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둘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근데 사람은요. 싸움을 할 때 이성을 잃고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독설까지, 악담까지 막 쏟아붓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싸우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랑 헤어질 거야. 우리 끝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후회를 하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녀석과 같이 보냈던 어떤 추억들 그리고 그 녀석이 없음으로써 어떤 느낄 외로움 뭐 기타 등등 그러한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기야 미안해. 내가 생각해봤더니 잘못했어. 이게 뭐가 미안한데? 그리고 여전히 티격태격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헤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남자친구가 사과를 해줌으로써 어찌 보면 둘의 관계가 더 뜨거워집니다. 저는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녀 관계가 오히려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했을 때, 헤어진 다음에 다시 재회했을 때 더 애정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4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3월 초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짐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느꼈는데 스위스 크레딧 그리고 다른 은행들 도이치방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쑥 들어감으로써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낀 겁니다. 내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화해를 해줌으로써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다가 그 긴장감이 확대되지 않고 딱 사그러졌을 때 느끼는 어떤 그 안도감, 그런 안도감이 미국 경제 4월 달 관련된 지표에 반영이 돼서 4월 달에 발표된 3월 달 경제 지표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부진했지만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괜찮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문가들보다 한치의 예상 없이 4.9%라는 수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쨌든 미쓰리가 지금 미국 경제를 아직까지는 잘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흥분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뭐 올해 증시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일명 전문가라는 사람이 올해 2,9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나 주식시장이나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맘 놓고 있을 때 뒤통수 맞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최근 들어서 5월 달 증시를 미쓰리가 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증시가 힘든 거와 어려운 게 뭐가 다르냐? 매매는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어렵고 주식시장이 나쁠 때도 어렵습니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는요, 정말 이태리 장인 정신,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치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매매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 증시는 미쓰리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죠.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아예 그냥 악재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히려 3월 달에 제가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타고 뿌연 안개 속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상등 켜고 그다음에 속도를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월 달은요. 그렇게 3월 달처럼 뭐 이런 안개 속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보여라. 근데 진짜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재료로 인한 증시의 움직임보다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아마 미치게 될 겁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쉬울 때는요, 아예 그냥 악재가 보이면 돼요. 호재가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속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만 주식시장의 재료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5월달 증시는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5월달 증시 힘들어 라고 정의를 내리고 매매를 하고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5월 15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다우지수 0.14, S&P 500이 0.30, 나스닥이 0.66%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상승했대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상승합니까? 자, 제가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죠. 그런 전문가들의 말들을 어설프게 기사로 쓰는 기레기들도 문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해드리냐.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주린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증시가 상승합니까? 근데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뭔가 좀 지적이어 보여야 되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상승했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주식시장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일요일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상승했네, 아이고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자, 우리 지난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약 일주일 전에요. 5월 8일 여러분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5월 9일은 어땠나요? 5월 10일은 어땠습니까? 5월 11일, 5월 12일 지난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한 번도 3대 지수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5월 8일 월요일 혼조세, 화요일 하락, 수요일 혼조세, 목요일 혼조세, 금요일 하락했습니다. 말이 혼조세지 결국 하락한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버티고 있고요. 그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한 주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지난주 내내 혼조 하락, 하락, 혼조 막 이러니까 월요일 날은 나름대로의 반등을 한 겁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론에서는 2008년도 은행주를 샀던 어떤 투자자가 이번에 지역은행 주를 샀다는 둥 이런 소리 남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투자가요. 그때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투자의 귀재를 워렌 버핏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 지금도 수익을 잘 낼까요? 워렌 버핏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과 주식시장의 궁합이 맞아서 그런 거죠. 지금 워렌 버핏이 돈을 한참 벌 때 그때와는 어떤 산업적인 분위기, 어떤 디지털 이런 시스템, 첨단 기술 기타 등등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이 옛날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법니다. 기사화되진 않지만 워렌 버핏은 최근 들어 들어가는 족족이 깨지고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주를 매집했던 투자자가 이번에 지역은행을 매수한다고 꼭 투자에 성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 이유를 끄집어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요. 사실 저는 그것도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그런 재료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나 기자들의 어떤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 연준 의원들 발언 이어지고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6월 2일, 6월 3일까지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자, 제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요. 계속 갈 길이 멀다 그럴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머릿속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로 박혀져 있고 그리고 걔네들은 모질라서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믿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 계속 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한다.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 왜?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가뜩이나 지금 진정시켜놨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술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감내할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진행되더라도 그거는 감내해야지라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이 사람은 비둘기파 성향입니다. 이 사람이 5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가까스로 지지한 것이다. 야, 한국의 미쓰리가 그러더라. 3월달과 5월달 연준이 금리 인상한 거는 실수라고. 그 잘못된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후폭풍을 맞을 거라 그러더라. 사실 나도 거기에 동감했었어. 나 5월달에 금리 인상한 거 그거 가까스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높고, 즉 지금 인플레이션이 4.9%인데 연준이 원하는 건 2%고 그리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뜨겁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연준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좋다는 걸 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자,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주 발표했을 때 26만 2천 건, 거의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고용이 왜 좋은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 발언 의미 두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2950포인트 얘기하는 전문가가 정신줄 놓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리고 점을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의 움직임은 1월 달에 마이너스 3.2. 참고로 이 경제지표의 기준은 0입니다. 0. 제로예요. 플러스면은 경기 확장, 마이너스면 경기 위축이에요. 자, 1월 달에 마이너스 2였습니다. 2월 달에 마이너스 5.8이었고요. 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죠. 3월 달에 마이너스 24.6이었고요. 자, 4월 달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 남녀가 화해를 했을 때 더 뜨거워지는 그런 성격. 자, 4월 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플러스 10.8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제지표 흐름을 잘 봐야 되고 그 경제지표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잘 생각을 하면서 경제지표를 그려가야 되는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발표되는 15일 날 발표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 지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생겨진 그 불안감이 살짝 안도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튀는 거거든요. 자, 이날 5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마이너스 31.8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10.8이라고 얘기했죠. 5월 달에 마이너스 31.8로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2020년 4월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0년 4월 이후가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그 코로나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상륙하고 미국 경제가 박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최악의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고 전문가들은 4월 달에 4월 달에 10.8이었는데 5월 달에는 뭐 강하기보다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지금 경제를 굉장히 잘 못 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왜 4월 달에 플러스로 튄 지표가 나왔는지, 그리고 5월 달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 31.8이라는 지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돈다방 미스터리와 함께 냉정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6일 날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G7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16일 어떤 그 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 둘의 의견, 공화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어떤 그 의견을 좁힐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16일 날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찾지 못하면 미국이 디폴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는데, 자, 디폴트에 관련해서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앞에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캐스트라 투자 운영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쓰리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없게 했던 얘기를 합니다. 자, 증시에 점쟁이 빤스 훔쳐 있고 시장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미쓰리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몇 달 전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도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호재가 아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악재가 나오는 거다. 따라서 그냥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캐스트라 투자운영 최고 투자 책임자가 5월 15일 날 몇 달 전 미쓰리의 방송을 들었는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위기가 없다면 거의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호재다. 즉 금리 인하보다 동결이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2023년 5월을 살고 있지만 제 머릿속은요 2023년 6월, 7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어설픈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있고 부채 한도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이것저것 만지고 노는데 과연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반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놀지 계속 저도 주식시장의 머리를 압수수색을 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도할 때 가장 큰 위기가 터지고 지금 허접한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에게 바람을 넣고 있는데 절대 그 바람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주식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은 냉정하게 주식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젯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목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5월 16일 화요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5월 17일 수요일 날 더욱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